자, 이어서 산업단지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산업단지 같은데 보상가가 어떻다고요? 낮다. 그죠? 지금 제가 그 수용보상의 뭐 법률적인 내용 그런데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투자를 해보니까 이런 어떤 성향이나 특성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 소리냐면요, 법에 따라서 설명하는 것은 쉽거든요. 법만 외워갖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찾아서 같이 읽어도 되고. 근데 이제 실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작게 잡힌다, 배율을 낮게 잡힌다 이래버리면 보상가 엄청 작아지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례를 한 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포스건 마노리에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이야기인데 2008년도 당시에 이 동네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최종 확정 났습니다. 최종 확정이 뭔데요? 행정계획으로 최종 확정했다는 거잖아요. 사업 시행자가 뭐 어떻게 하겠다? 아니 나는 고려대 가겠다는 확정 안 했냐고. 그죠? 네. 그러니까 최종 확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행정계획으로서 중요한 그 확정지었다는 거고 2009년도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1억 500만 불 외자 유치 성공했습니다라는 뉴스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참 어처구니 없는 뉴스거든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1억 500만 불 외자 유치 성공했는데 기사를 안 읽어봐도 됩니다. 왜요? 여기 누가 1억 500만 불 있게 생겼어요? 이거 딱 봐도 무주택자처럼 생겨가지고 내민다. 이쪽 읽어보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1주년을 맞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어쩌고저쩌고 이래가지고 투자 의향서를 전달받았다 이 말이죠. 그죠? 의향서를 전달받았다. 용지 보상도 하기 전에 대만에 있는 회사가 여기 투자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의향서라는 것은 그때 가서 보자 이 말인데 이거 뭐 아무 짝에 의미 없어요. 이게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여기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뭐 하여튼 안 들어왔어요. 예. 호텔 운영기업 안 들어왔어요 이런 거. 예. 전혀. 예. 근데 이제 현혹되죠. 투자처럼 하는 분들은 그 전 단계에서도 왔는데 2008년도에 지정을 하더니 그 다음에 뭐 외국 기업들하고 협약을 맺고 막 하니까 진도가 나가는구나 이랬지만 2011년 되니까 구조조정 해버렸잖아요. 맞죠? 제 블로그에 썼던 글 한 개 보고 가겠습니다. (2013년) 당시에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13년도에 평택시장이 신년사를 낸 건데 그게 기사가 된 건데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엄청 크게 한 덩어리의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세 개로 나누면서 여기 조금 하고 나머지 다 해제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당초 609만 평 엄청 크게 추진하던 거를 LH에서 사업 포기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63만 평짜리 한 개, 70만 평짜리 한 개, 40만 평짜리 한 개, 총 173만으로 쪼개서 하겠다라고 하고 각각의 지구별로 사업 시행자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자, 평택시장이 신년사에서 뭐라고 했느냐?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포성지구 좋아요, 안 좋아요? 경기도시공사랑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한다는데 이런 사업 시행자 신뢰할 수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중소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현덕지구는 사업 시행자인 중소기업 중앙회와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했는데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런 택지개발 산업단지형 택지개발 사업 하는데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도 좀 웃기고요. 그 다음 말은 한중지구는 사업 시행자 조기 지정을 위해서 2014년에 보상이 이루어질수록 하겠다. 이 뭔 소리야 이게? 사업 시행자도 없는데 보상은 14년에 사업 시행자 보고 하라고 하겠다.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죠? 코피도 나는데 혈압을 낮추고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 맞잖아요. 평택시 안에서 일어나는 사업이지 평택시 행정력이나 평택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시장이 이런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사업 시행자가 누군지 이런 개념이 없이 볼 때는. 그래, 이때 또 이러니까 또 반짝하는 거예요. 경매 나오는데 이거 나머지 두 개도 낙찰가율이 제법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건 제가 낙찰받은 건데, 하나가 현중지구, 하나가 현덕지구, 하나가 한중지구 이랬고, 제가 낙찰받은 게 이게 포성지구였어요. 그러니까 난 포성지구만 낙찰받은 거거든요. 근데 6620 사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물건은 공시지가가 안 나오는구나. 공시지가가 감정평가서 볼게요. 공시지가 대비 배율을 굉장히 낮게 잡았었습니다. 기타 보정 보겠습니다. 기타 보정 뭐라고 했어요? 1.25로 잡았죠. 맞나요? 되게 작게 잡았죠. 법적으로 보면 이게 돈이 되는 땅입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기타 보정이 1.25인데 아까 1.8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나요? 1.25를 기타 보정을 한 건데 낙찰받기를 김종률이가 86%, 87% 낙찰받았으니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이거 거의 공시지가 수준의 낙찰받았겠네. 맞죠? 공시지가 대비 1.03배나 될 겁니다. 기억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1.8배 보상받으면 엄청 많이 나오게. 그런데 단점이 뭐예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지연을 계속했던 사업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 긴 시간 동안에 지연했던 사업들은 사업성이 안 좋다. 거기에다가 이게 뭐예요?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성지구래요. 주거단지예요, 산업단지예요. 산업단지 이거는 뭐예요? 100% 뭐예요? 사업성이 낮은 사업이겠네. 맞나요? 이런 것들은 곧 어찌 된다? 보상가도 엄청 낮아집니다. 그런데 자, 필기 잘 하세요. 요거 이게 황해경제자유구역이잖아요. 그죠? 황해자 빼고 경제자유구역이다. 그러면 이거를 지정한 근거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거법이 있고 이 근거법에 들어가서 언제를 인정의 고시를 하느냐, 우리는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보금자리 주택이다 해볼까요? 뭐 교산지구 등등 뭐 땡땡지구다, 공공주택 다시 하겠습니다. 교산지구다. 교산지구 근거법이 뭔데요? 공공주택, 그죠? 공공주택 특별법인가? 그럴 겁니다. 못 외워도 됩니다. 그러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들어가서 로엠비 있잖아요? 국가법령 정보센터 들어가서 공공주택 특별법 들어가서 여기서 인정의 고시를 찾아야죠. 이해되시나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해당 법에 언제를 인정의 고시를 한다. 다시요. 언제를 가격 기준으로 한다. 언제를 이주대책 기준으로 한다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때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뭐였냐? 경제자유구역법이라고 있어요. 이름 길어서 기억을 못하겠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보면 됩니다. 국가법령 정보센터 들어가서 공공주택 특별법부터 한번 볼게요. 공공주택 특별법 치면 자, 여기서 컨트롤 F 해가지고 인정의 고시를 쳐요. 그러면 이거 나오죠. 자, 복합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를 뭐라고? 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해놨죠? 복합지구를 이거 이렇게 크냐? 죄송합니다. 복합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를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래놨잖아요. 맞죠? 요래 놨거든. 자, 근데
황해 경제자유구역법으로 가볼까요? 경제자유구역 치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뜨는데 여기서 다시 인정해 고시 치니까 이제 뭐라고 해요? 실시계획 인가가 있을 때를 인정해 고시가 있는 것으로 범위를 놨죠. 이번에는 실시계획이 났을 때를 그 사업에 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 자, 그러면 실시계획이 뭡니까? 지정을 먼저 해요? 실시계획을 먼저 해요? 당연히 지정을 먼저 하는 거죠. 지정을 할 때는 요렇게 여기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오버로크를 치는 거잖아요. 실시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 개발 계획을 수립한 거거든. 지정하고 실시계획까지 시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법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게 언제를 그 가격 기준으로 삼는 게 보상가가 더 커야 맞아요. 당연히 실시계획대죠. 맞죠? 실시계획대를 하는 게 그 돈이 훨씬 많이 나와야 돼. 근데 얘가 사업성이 없잖아요. 사업성이 나쁘잖아요. 보상가가 엄청 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개콘이 공부해봐야 이게 안 맞다니까요. 사업성께서 내 강의 때 강조하는 게 사업성으로 알아. 내 투자해보는 이 개콘이 제기를 법으로 개콘을 엄청 따져가지고 야 이건 무조건 얼마 이상 나오네. 아이고, 예산 수립할 때 돈이 없으니까 아예 그 보상금 잡다고 사람들 반발할 거 뻔하니까 수용 재결 예산까지 잡더라니까. 아예 수용 재결 예산까지 잡아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3억 3,800에 낙찰을 받고 대출 끼고 뭐 투자금 얼마 안 넣고 잔금 치렀는데 저기가 제가 낙찰받은 시점이 2013년 2월 28일에 낙찰받고 잔금 치렀거든요. 이때가 실시계획이 안 났어요. 실시계획은 제가 10월 언제 요때 실시계획이 났거든요. 그럼 실시계획 나고 이때가 뭔데요? 이때가 인정해 보시죠. 뭐니까? 경제자유구역이니까. 맞죠? 다른 택지개발지구는 안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만 실시계획대를 인정해 고시를 했었다. 맞죠? 그래가지고 이 물건 제가 4,300제곱미터, 4,000이구나. 4,000제곱미터짜리를 낙찰받았는데 실시계획대를 인정해 고시를 했었다. 맞죠? 그래가지고 이 물건 제가 4,300제곱미터, 4,000이구나. 4,000제곱미터짜리를 낙찰받았는데 이거 낙찰받을 때 김종률 외 일명이잖아요. 외 일명이 저랑 그 옛날 같이 살았던 외사촌 형, 한 살 많은 형하고 같이 이제 2분의 1 지분으로 낙찰받았거든요. 왜 내가 그 형하고 같이 하자고 했냐면 4,000제곱미터니까 딱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건 개발제한구역 아니지만 어쨌든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사개발을 금지해놓은 땅이잖아요. 그런 데라고 하더라도 분필이 땅을 분필했을 때 각각 2,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럴 때는 분필해줘요. 그러면 이제 4,000제곱미터니까 분필하면 형하고 나하고 2,006제곱미터씩 갖고 가면 되죠. 그럼 2,000 넘으니까 분필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다? 딱지 2개는 확보가 되겠네. 근데 서평택 이 끝머리에 주거단지 하나도 없는 이 동네에 이거 봐봐요 화면. 요 꼴랑 주거단지 요 조금 있어요. 요거 요 동네에 협택 이거 돈 내겠어요? 여기 신도시 초기니까 안 살고 싶게 생겼죠. 5년 지나도 안 살고 싶을 거야 여기는. 맨날 물류차 이거 공장차 물류차만 다니고 이런 동네인데 맞죠? 그래서 제가 이 중간에 협택을 포기를 하고 수용 재결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상이 참 어중간한 타임 제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시점에 보상이 나온 게 얘가 2014년 6월에 보상이 나와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보자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죠. 그죠? 2년 미만이면 소득세율이 어찌 되죠? 44%가 되거든요. 이때는. 그래서 제가 2년 미만이니까 소득세율 44%를 받고 저 거지 같은 동네에 협택을 받을 것이냐.
협택 돈이 되겠어요, 저 동네? 안 되겠죠. 그 협택 뭐 주는지를 알아봤단 말이에요. 협택이 이제 그때 당시에 저기 만약에 산업단지가 크게 되면은 원룸형으로 지을 수 있게 해주면은 다가구를 가구수를 많이 늘려서 해주면은 포승지구처럼 그러면 또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협의를 해야 되는데 막 단독주택 용지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에라이 때려쳐라. 그럼 협택을 포기를 하고 이제 우리는 시간을 끌자. 시간을 더 끌어가지고 시간 더 끌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수용 재개로 가겠다. 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용 재개로 간다. 그 수용 재개로 가서 목표가 언제입니까? 2015년 3월 1일이죠. 그죠? 요때로부터 2년을 채우는 것이 목표였어요. 근데 수용 재개가 몇 개월 걸린다 그랬어요, 제가. 6에서 8개월. 아씨, 어중간하죠. 어중간하죠. 그래서 수용 재개를 진짜 시간을 끌 수 있는 만큼 제가 끌었단 말이에요. 뭐 제가 개인이 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서류 하나고 뭐고 하냐고 엄청 늦게 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하고 버티기를 하죠. 버티면은 자동으로 수용 재개를 가는데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협조를 했는데 수용 재개를 언제 끝나버리냐면 정말 사람을 얼마나 비굴하게 만들었는지 2005년 2월 한 20일쯤 나온 거예요. 한 일주일 남겨놓고 수용 재개를 놔버리네. 근데 제가 그럼 김종률이가 보상금 안 찾아가면 어찌 돼요? 공탁 걸고 등기를 가져가 버려요. 그럼 나는 시간 협택 날렸잖아. 가져간다고 이자는 더 냈잖아요. 근데 소득세는 44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평택도시공사 찾아가서 거의 뭐 그때는 그 담당자 뭐 가랑이로 지나가라면 지나가겠더라고. 그 비협조적이고 막 땡땡거리다가 그때 찾아가가지고 그 공직자들 일하는데 참 그 인사를 꼭 한번 드리고 싶었다고 그동안 너무 험한 말만 하고 죄송하다고 왜 왔냐 하길래 그래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다. 마지막일 것 같아서 인사드리고 싶어 왔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용건이 뭐냐길래 아니라고 인사하러 왔다고. 꼭 한 개 부탁을 한다면 비비 꼬부다가 인사 실컷 이제 막 이렇게 아부 엄청 하고 나서 수용 재개를 했는데 지금 일주일만 3월 내에 찾아갈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왜 그럽니까 이렇게 여기 이야기했죠. 일주일 차이 때문에 소득세 44% 나오게 생겼다고. 이것만 좀 넘겨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 알았다고. 공탁 걸지 말아달라고요. 근데 사정했다니까. 비타 500 놔주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보상금 3월 3일 받았나? 막 그랬습니다. 난 참 진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상가가 얼마나 났냐면요. 이게 4억 2천 정도 났어요. 4억 2,500인가 나왔는데요. 아무튼 뭐 4억 2천에 잡고 그리고 재결 가서 전체적으로 한 2,400만 원 좀 나왔나 그랬어요. 재결 때마다 그 정도 나왔습니다. 요렇게 나왔어요. 4억 2천이면요. 공시지가 대비료는 진짜 낮거든요. 아니 인정의 고시가 이때 나왔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인정의 고시가 이때 났으면 이 주변에 개발 호재도 많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오른 거 다 쳐줘야 맞죠. 사업 인정 고시가 2008년이다. 그럼 2008년 이후에 뭐 지정한 것 때문에 여기 땅값 올라간다 안 쳐준다 맞잖아요. 근데 2013년이면 그 주변에 평택 땅값 얼마나 많이 오르는데 다 쳐줘야 맞거든. 근데 사업성이 없네. 뭐 따라간다? 사업성 따라간다. 자, 이 페이지 보면서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덕국제신도시는 근거법이 그때 당시에 택지개발촉진법이었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법이었는데 발표도 두 개 비슷하게 했단 말이에요. 비슷한 시기에. 그죠? 근데 고덕국제신도시는 발표를 하면서 지정을 했죠. 그죠? 발표를 함과 동시에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사업인증고시로 했고요. 그 다음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실시계획인가인데 이게 2013년도에 났거든. 근데 보상은 자 고덕국제신도시는 삼성전자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고덕국제신도시를 사업성을 오라고 주자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 대비 배율이 한 여기 1.2였으면 고덕은 한 1.5가 넘어가는 수준이었어요. 제가 고덕에도 보상받는 짜투리 땅이 있어가지고 떼강합니다. 이제 요렇게 나죠. 이렇게 차이가 크죠. 차이가 크죠. 그죠. 요때는 1.5 정도 나오는 게 보통이고 요새는 이제 1.8, 2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들한테 수용지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업성을 보고 사업성 좋은 데를 사시라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요거 수용보상 도로 호재 경매 사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회원님들한테도 자주 하는 이야기고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토지는 여러 개를 알아야지 해석이 가능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물건이 좋습니까? 확실히 좋아요.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할 수 있는 물건으로 들어가게 되면 경쟁자가 굉장히 작아지든지 수익이 굉장히 안정적이든지 뭐 그 둘 중에 한 개는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요거 유튜브에서도 찍었는데 유튜브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전체 토지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평택 동부고속도로 사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경기도 평택시도. 우리 지난 시간에 도로 기억나시죠? 그죠? 도로 수업할 때 세로 매축, 가로 매축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순환도로 1회가 2회가 기억나죠? 자, 지금 제가 뭐 좀 긍정적으로 보는 도로 중에 한 개가 제2외곽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은현면하고 광적면 이렇게 해가지고 양주 서울간 고속도로가 있죠. 그게 여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제1외곽 거치고 선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여기로 와가지고 장암으로 와가지고 연결돼가지고요 동부간선로에 연결됩니다. 동부간선로 지금 확장공사 하고 있나요? 하고 있죠. 그 동부간선로를 지하하고 확장공사에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동부간선로가 이렇게 와서 그 다음은요 영동대로 지하화하죠. 영동대로 지하화 공사 어디까지 갔죠? 착공했나요? 최근에 뉴스 나왔는데 3월에 착공하겠다고 뉴스 나왔어요. 지지는 지난달에 발표를. 요렇게까지 영동대로 지하화하면 그 다음은요 대모산 터널 뚫는 거예요. 그래갖고 용서고속도로 와요. 용서고속도로가 이렇게 와서 요만큼 개통했죠. 용서고속도로에서 서수지IC에서요 안녕 IC로 지금 가려면 이렇게 영통을 둘러서 가야 되는데 이걸 바로 고속도로를 지하로 뚫어버립니다. 이렇게. 요거도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어요. 속도 되게 빨라요. 이 도로 타고 내려와가지고 화성 평택 간 도로가 되고 다시 한번 이 도로 타고 흥덕으로 와서는 용서고속도로 동탄 부분으로 옵니다. 요리 와서 여기서 끊겼거든요. 이 도로가 다시 가곡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고 힘들어라. 이렇게 와서 브레인시티를 거쳐서 아까 요 물건을 거쳐서 45번 도로 만세로를 거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충청도 내려간 도로 되겠죠. 이게 엄청 의미가 있는 세로축 중에 세로 5축인가 6축인가 한 도로거든요. 되게 의미가 있는 도로거든. 의미가 있다. 사업성이 좋다. 의미가 있다. 보상금이 높다. 의미가 있다. 속도가 빠르다. 일단은 여기에 물린 도로예요. 일단 이 도로에 물린 물건이었습니다. 보면 이 물건 이렇게 보면요. 경매 나온 땅이 요 뒤에 땅이 요만큼 더 있어요. 에라이 이해되죠? 이렇게 도로에 들어간 186-15잡 있잖아요. 요 땅도 있습니다. 필지는 원래가 이 땅이 2개 필지가 아니었고 1개 필지였는데 도로가 나면서 분필이 된 거예요. 보상하기 전에 실시간이 나면서 분필이 먼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눈치상 보상이 곧 임박했구나. 평택 동부고속도로 사업이 위로 올라가면 양주 서울간 고속도로랑 연결되는 도로다. 사업 속도가 빠르고 보상금이 높겠다. 맞나요?
그런 걸 대충 예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신도시, 옆에 브레인시티 옆에 들어오니까 들어온 뒤에 요 땅이 얼마나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자, 감정평가 사업부터 한번 보기로 하죠. 감정평가서를 봤더니, 자, 인근 유사 사례를, 얘네를 인용해서 썼는데 뭐라고 했어요? 2020년 초반 거, 2019년 거죠. 맞나요? 2019년도면 이 동네에 브레인시티 들어온다고 하면서 땅가 그렇게 들썩이진 않았거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옛날 거를 했네. 그 경매감정가가. 그러면 좀 싸겠네. 그 사이에 그 2020년하고 2022년 그 사이에 가격 차이 나잖아요. 가격이 올랐을까요? 좀 차이가 좀 있겠네. 경매감정가 쌀까요? 쌀 것 같죠. 자, 한 번 더. 그럼 기타 보정은 얼마로 했느냐? 그 밖에를, 개별 요인 1.32 넣고, 기 밖에 1.95 넣고, 뭐 이렇게 싸겠지? 기 밖에가 이게 기타 요인인데, 개별 요인은 아까 뭐 행정, 가로, 획지 이런 거잖아요. 엄청 싸죠? 맞죠? 경매 감정이 엄청 싸죠? 자, 한 번 더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쌤, 경매 감정은 왜 그렇게 싸게 했을까요? 한 번 더 이야기해 봅시다. 왜 그럴까? 원래 땅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이래갖고 이 땅에다가 공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도로 난다고 쑥 잘려나가는 거잖아요. 맞죠? 경매 감정을 볼 때는 도로 때문에 감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경매 감정 평가사가 볼 때는 좀 싸야 맞나요? 싸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 좀 싸다. 땅이 싸다. 그 다음에 보상 감정에 가서는 니 때문에 땅이 분할되는 건데 그럼 분할될 땅이니까 싸게 평가한다가 맞아요? 그렇게 고려하지 않는 게 맞아요. 고려하지 않는 게 맞죠. 당해 사업이니까 경매 보상 감정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상가가 올라갈 요인이 경매 감정가랑 차이 날 요인이 분명히 있네. 그래서 따져보니까 경매 감정가 무조건 분명히 싸죠. 그죠? 자, 평택 동부고속도로 사업인데 옆에 브레인시티가 들어온대요. 당해 사업이에요? 당해 사업이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브레인시티가 들어오면서 브레인시티의 그 광역교통망 대책으로 도로를 낸다. 이거는 브레인시티 사업 중 일부라고요. 브레인시티 때문에 땅값 올라간 거 안 쳐준다고. 맞나요? 맞죠? 근데 이건 개별 사업이에요. 맞죠? 브레인시티는 브레인시티로 중흥건설 컨소시엄이 하는 거고 이건 민간 제한 고속도로인데 까먹었네. 네, 어쨌든 민간 제한으로 사업 시행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다르니까 보상금이 높아야 되나요? 맞죠? 아까 제가 뭐라고요? 민간 제한이라고. 민간 제한인데 보상가가 작으면 되겠어요? 특혜 문제 생기죠. 이건 1회보나 전회보나 보상가가 높겠다. 고 하고 그러고 나서 그래가지고 입찰을 하기를 무리하긴 했어요. 58억짜리를 65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입찰가는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물건 추천과 조사는 같이 하고요. 그 도로 시행하는 데랑 평택시랑 다 갔다 왔거든요. 그런 건 다 하고 금액은 쌤이 얼마 쓸까요? 알아쓰라고 나는 모르겠다고. 왜냐면 입찰가는 말하는 순간 무조건 내 손해입니다. 무조건 내 손해입니다. 1,000만 원이라도 더 써봐. 그럼 저한테 물으면 저는 이제 그런 그 책망 받기 싫으니까 금액을 낮춰버리거든요. 그럼 맨날 2등 한다니까. 쌤 그래도 말 좀 해줘요. 2등 하고 싶냐고 내가. 아무튼 저라면 이렇게 없었을 것 같은데 형님들이 결정을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이제 보상한 뇌물이 날아왔는데요. 요 뒷땅에 대한 보상, 요 뒷땅 15번지 요 땅에 대한 보상금이 땅만 39억 5천이 나왔거든요. 경매감정가를 비교해볼까요? 경매감정가 17억 한 거 우리가 한 19억 주면 낙찰 받았나? 그게 거의 40억 나왔어요. 보상금액이. 보상금 받을까요? 다른 거 할까요? 이 지금 보상금이 언제 나온 게 아니라 잔금을 4월 20일에 썼잖아요. 6월 달에 보상금 나왔어요. 2달 만에. 2달 만에 그렇게 오른 금액으로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러면 보상금 바로 받을까요? 아니면 뭐 한 개 할까요? 우리는 수용재개를 가자 그랬습니다. 왜 수용재개를 가자라고 했냐면 소득세가 55%잖아요. 우리 19억에 샀대 뒷다. 그죠? 근데 40억 보상 받으면 20억에 대해서 양도 차익 20억에 대해서 55% 세금 내야 됩니다. 억울하잖아요. 수용재개를 갑시다 했어요. 수용재개를 가서 금액 나중에 또 올릴 수도 있으니까 수용재개를 가자라고 했고 그럼 수용재개를 가는 동안에 쌤 이자를 뭘로 냅니까? 이 공장이 있잖아요. 폐차장 있죠? 망한 집 아닙니다. 망해 보이는 거지. 영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은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남들이 볼 때는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 에코 그린 폐차 돼 있죠. 여기 폐차장 주인이 나갈까요? 계속 있을까요? 왜요? 영업 보상 받아야지. 맞죠? 영업 보상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도 계속 있겠죠. 그러니까 입찰 전에 이야기 다 했어요. 그 사장님 우리 낙찰 받으면 계속 영업하실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럼 지금 나갈 거냐고. 영업 보상 받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랬죠. 아 그렇긴 한데 이러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있기로 다 했지 뭐. 우리는 대신 그 사람이 왜 그랬냐면 우리가 월세 올릴까봐. 월세 안 올릴 때니까 뭐 계시라고. 그래서 월세 1,200 받고 있던 거 똑같이 1,200 받아서 지금은 아닌데 그때까지만 월세 이자 오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월세랑 이자가 거의 같았어요. 47억 대출 받았거든요. 47억 이자 월세 받아서 내면 딱 떨어져요. 그렇게 했고 재밌는 거 땅이 건물이 요만큼 있죠. 건물이 이렇게. 근데 요만큼은 치고 나가죠. 맞나요? 전체 보상 받고 전체 보상 해줄까? 일부 보상 해줄까? 이런 건물이거든. 일부 보상이 맞아요? 전체 보상이 맞아요? 아니지. 이런 건물은 공장이잖아요. 일부 보상이 맞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한테 우편이 날라왔는데 일부 보상하겠다고 날라왔는데 그 요만큼에 대한 보상 금액이 2억 3천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다음 카드였는데 아 이거 어쩌면 전체 할 수 있다. 폐차장이잖아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폐차장 영업허가 기준이 토대지 면적이 4,500제곱미터야지 허가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분필되고 남는 땅이 4,000이죠. 그죠? 한 430제곱미터 정도 모자라죠. 그래서 제가 평택시에 물어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평택시에 서신으로 질의를 하고 서신으로 받았어요. 회신을. 그래서 너가 폐차장 4,500제곱미터 안 되니까 도로 보상 받고 나면 폐업해야 된다. 이전해야 된다. 라고 받은 거예요. 그걸 다시 그대로 사업시행자한테 보내줬죠. 야, 너것 때문에 건물 종래 용도도로 못 쓰게 됐다. 전체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체 보상해주겠다. 까지는 다 돼서 보상금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건물 보상가가. 근데 여기 요만큼이 2억 3천이면 전체는 20억 되겠죠. 맞죠? 10배 넘거든. 제가 볼 때는 전체 보상이 20억 넘을 것 같아. 20억은 넘을 것 같아. 땅에서 40억, 건물에서 20억. 얼마나 낙찰 받았어요? 65억. 맞죠? 그 지금 전체 보상 받으면 60억 정도 해서 거의 뭐 세금은 내야 되지만 3분의 1 날리는데 그 정도면 꽤 괜찮아요. 아주 괜찮죠. 아주 괜찮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러면 수용 재개를 했으면 지금 재개를 끝났죠. 맞나요? 근데 이제 사업시행자 여러분들 다 말해드릴게요. 사업시행자한테 우리 세금 문제가 있어서 못 주는 거니까 너가 공사 문제에 대해 해라. 들어올 수면 해라. 건물에 대한 것만 협의 끝나면 해라. 세입자 명도 세입자랑 내보내는까지 이야기 다 되면 해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까지도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데 다만 등기만 4월 21일 이후로 가져라. 그까지도 협의를 다 했습니다. 쟁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이제 입 밖으로 낸 적 한 번도 없는데 이제 처음 이야기 꺼내는 건데 폐차장업을 계속 하려면 여기 프레스기가 있거든요. 어이? 사진 용지에 안 보이네. 아, 경매 안 나왔으니까 안 보이나 보다. 여기 프레스기가, 자동차 누르는 프레스기가 있어요. 그게 경매에 나올 때 같이 안 나왔어요. 공장에 경매 나올 때 기기기구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엔 기기기구가 안 나왔어요. 프레스기가. 그 프레스기 우리 거예요? 종료 소유자 거예요? 이게 애매한데요. 우리 그 프레스기 없으면 폐차장이 장사를 못해요. 우린 필요하죠. 그죠? 그럼 살까요? 사면 뭐 할 거야? 사고 나면 보상받을 때는 또 프레스기 누구 집에 갖다 놓게? 예? 이게 종물로 볼 거냐? 공장에 주유소가 경매 나온다. 그러면 주유기 같은 거, 집이 나온다. 황금 송잡이 종물이잖아요. 그죠? 부합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폐차장이니까 종물이나 부합물로 볼 거냐, 아니면 별도의 유치동산을 보게, 이게 쟁점인 거예요. 그래서 종료 소유자가 그 프레스기 너그 거 아니니까 쓰면 안 된다고 이제 날라온 거죠, 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종물이라고 우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용료를 내래. 그럼 감정해라고. 감정을 하고 너그 거라는 거 판결을 받아보자. 그랬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치. 그렇죠. 그러다가 소송하면 시간 가잖아요. 소송도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누가 보면 일부러 그런 줄 알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고, 하필 또 그 변론기일에 변호사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컨디션 난조로 길 연기하고 뭐 이랬는데, 그 다음 또 뭐 이렇게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프레스기 지금 우리가 소유자가 쓰고 있어요, 세입자가 쓰고 있어요? 근데 소송은 누구한테 걸었어요? 쓰고 있지도 않는 우리한테 했죠. 그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이야기 세면 또 좀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제 소송 상대방 사유를 가지고 또 연기를 할 수도.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게 종물이 아니다, 별도의 유체동산이다 하면 우리가 소송 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잘 썼다 하고 가져가라고. 그럼 이제 사용료 내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감정평가해라고. 그거 썩은 프레스 기가 얼마 하겠어요? 그럼 보상금 받아 그거 좀 주면 되지 뭐. 맞죠? 대강의 풀스토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 요 뒷땅이 조금 더 할게요. 뒷땅이 보상이 평당 650 정도 나는데, 그럼 앞땅은 이거 얼마 하겠어요? 평택에 브레인시티 사업을 해서 브레인시티가 들어오고 나면 이 땅 얼마 정도 할까요? 자, 이 땅 지목이 장이고 도로 조명 허가 있어요. 얼마 정도 할까요? 700만 가도 앞땅이 1200평이거든요. 그럼 84억이죠. 뒷땅에 보상 60억이죠. 그럼 얼마야? 140억 정도 되나요? 20억 넣고 차액이 한 70억 정도 나나요? 보유기간 3년 맞죠? 또 이야기 더 해볼까요? 더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또 뭐 있냐면, 자, 요 앞에 송탄 IC가 있는데 브레인시티가 생긴답니다. 그럼 이런 도로에 땅 사놓으면 돈 되나요, 안 되나요? 볼게요. 실제로 여기 공사한다고 해가지고 이원 충전소 이 땅을 제가 살려고 했었어요. 이거. 야, 이거 브레인시티 들어오면 이거 100% 스타벅스네. 딱 타겟 찍었거든요. 근데 매도인이 평당 800에 팔겠대. 땅 모양이 좋고 입지가 좋죠. 신도시 쪽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 경매낙찰을 받은 것보다 이 물건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800에 판다기를 살라고 했거든. 안 판대, 이 사람이. 근데 이때 뭐 알아봐야 될까요? 옆에 신도시가 들어오고요. IC가 있어서 도로 확장하고 할 거래. 트래픽이 많이 늘어날 거래. 뭐 조사해야 될까요? 회원님들이 도로구역 말고요. 이거는 도로조명허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도로구역은 큰 걱정이 아니거든요. 교차로를 만들거나 우회로를 만들거나 지하도 만들거나 이런 거 조심해야죠. 봐봐요. 평택 IC 앞에, 안성 IC 앞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그 옛날에 없던 택지개발지구들이 많이 생기고, 여기는 신세계 물류단지 들어온다 할 때였거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죠. 그럼 이 길에 트래픽 느나요? 늘겠죠. 그럼 느는데 앞에를 지하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죠. 그럼 이런 땅에 벤츠 매장 들어오는 이런 땅은 어떻습니까? 제가 제 멋대로 하는 추천입니다. 벤츠가 계약을 할 때는 어쩌면 여기가 도로 확장하고 트래픽 늘어난다고 그만 계약한 걸 수도 있어요. 요런 땅이었으니까. 그죠? 근데 요렇게 비어있으면 요때 이미 계약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벤츠를 썼더란데 아이고 지하가 돼버리네. 이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도로 확장하는데 확장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것도 조사 다 하고, 도로 조명허가 있는 것도 조사 다 하고, 구름다리 만들면 더 나쁘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도로를 요렇게 확장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확장하고, 여기는 아직 여기서부터 요렇게 확장 계획은 있는데 아직 확장 실시 계획까지는 안 났어요. 시간 지나면 도로가 요 구간도 뒤쪽에 어떻게 확장될지 모르겠지만
요 구간도 이렇게 확장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냐? 또 있네. 내용이 왜 이렇게 많냐? 지금 여기 보면 땡땡땡 도 있죠? 맞죠? 이 도로가 평택 동부고속도로 나오면 이 도로 막혔죠? 맞잖아요. 그럼 이거 뭐 알아봐야 되겠어요? 요 땅. 요 땅. 이 땅, 접한 땅이 국유지밖에 없어요. 우리 땅 빼고는. 맞죠? 매도 청구. 팔아라. 매도죠? 청구. 매도 청구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이력을 보니까 국유지인 거예요. 국유지인데 도로로 쓰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일반 재산으로 분류될 거거든. 그럼 그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반 재산을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이제 마당으로 내가 회원님들하고 이야기하기를 이거 도로 공사하고 나거든 세입자한테 이 도로를 쓰라고 해라. 마당처럼 써버리라고 해라. 써보라고. 그러면 일반 재산 되잖아요. 도로니까 과표 낮게 잡히겠죠. 되게 싸게 매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도 청구를 하든지 마당처럼 쓰든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요게 답니다. 재밌죠? 이게 수용 보상을 모르면 대부분 감정평가를 모르거든요. 수용 보상을 해야 당해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수용 보상 모르면 이런 물건 좋아 보이지 않는다니까. 되게 좋은 물건이고 이거 리스크 뭐 별로 없죠. 들어봐도 그죠. 보상금이 만약에 작게 나온다 하더라도 신도시들은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감정평가서를 들여다보니까 보상가가 작고 당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에 비해 보상이 높겠고 도로가 지금 그 국가 간선도로만 구축 계획을 보더라도 되게 굉장히 큰 축 중에 한 개거든요. 그래서 보상가가 되게 높을 거다. 제가 이 물건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11을 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김종렬이가 무리하게 신권에 수강생들 입찰시켰다 이러길래 개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토지 공부하다 보면요 좀 막힐 때가 있고 슬럼프가 오거든요. 슬럼프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또 막 요 정도면 해도 될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럴 건데요. 근데 저는 토지 공부를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강의를 하면서도 계속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 못지않을 정도로 저도 토지 강의 많이 들을 거예요. 지금 공법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이 분야를 모른다. 그럼 학원에 연구반 명사특강으로 모셔와서 강의하고 이러거든요. 저는 그 수업을 2번 다 들어가는 게 저는 수업을 2번 다 듣죠. 네. 저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다 알면 또 할 수 있는 투자가 되게 많아지고 강의하면서도 강사로 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갖고 있는 생각이 내가 알고 있는 걸 회원님들한테 다 내려드리는 것이 하나도 뭐 망설여질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면 또 다른 노하우가 또 생기는 거야.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저는 또 계속 배운 거는 다 내려드리고 또 새로운 거 배워서 회원님들하고 격차를 벌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눈에 딱 들어올 거예요. 수용지 투자가 내가 좀 자유롭게 된다 하면 이런 게 또 잡히고 아까 뭐죠? 보정동 종교용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일반 매매로 괜찮죠. 그죠? 수용지 투자 땡땡 신도시 예정지인데 투자한다. 그러면 요약을 하면 이거죠. 어떤 동네? 사업성이 있는 동네. 그다음 언제? 행정계획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초기에 사업성이 있는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건데 그런데 그다음 언제 행정계획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초기에 사업성이 있는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건데 그런데 얼마짜리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 그죠? 보정동 종교용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일반 매매로 괜찮죠. 그죠? 수용지 투자 땡땡 신도시 예정지인데 투자한다. 그러면 요약을 하면 이거죠. 어떤 동네? 사업성이 있는 동네. 그 다음 언제? 행정계획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초기에 사업성이 있는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동네. 그런데 얼마짜리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 아니면 썩은 집을 사서 전입을 하든지요.
전입하면 와이프가 싫어한다. 그러면요. 이혼, 죄송합니다. 전입할 수 있으면 전입하면 좋고. 보성동이 전입을 안 했단 말이에요. 당수동. 당수 이 지구가 19억 보상이 나왔는데 7억 6천에 낙찰 받았는데 그게 이제 7억 6천 낙찰 받고 7억 대출 받고 세입자 보증금 1억 3천 받고 그래서 투자 금액은 남았죠. 그런 사례인데 전입까지 했더라면 이주자 택지 피해가 한 5억은 붙었을 거거든요. 근데 협택으로 갔어요. 왜냐면 우리 전입을 안 했거든. 전입을 한 날 사업 인정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런 정도까지가 수용주 투자의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다음 시간에는요 실효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을 했지만 해제를 해서 땅값 올라가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응용을 하면 굉장히 리스크는 낮고 수익은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것들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요거부터 하고 농지법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무리를 했더니 코피가 났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코피는 하지 않는 건강한 얼굴로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